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입니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고개를 들고 있죠. 일단 대내외 악재 소식 들려오고 수급적인 정체 형상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불안 요소들을 하나씩 타개할 만한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정체 요소, 일단 감사 시즌 지나가고 나면 지금 정체됐던 수급이 풀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의견도 등장되고요. 미국에서 들려오는 악재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는데 이 추세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방점을 찍고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앵커의 퇴근 전 키워드는 시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일각에서 2분기부터 시장이 올라갈 거다 혹은 아니야 2분기까진 조정이야 라는 목소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성장통이라고 여긴다면 지금의 통증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와 관련한 이야기 담아보겠습니다. 이 이슈 포함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지금부터 짚어보시죠. 일단 시장이 장 후반 들어오면서 힘을 조금 더 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에서 백신 접종 속도를 더 올리겠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고용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지표 등이 전달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가 다시 한번 올라갔죠.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뉴욕장이 움직이자 우리 증시에서도 그를 반영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3천 선권을 놓고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20거래일간 지리멸렬하게 싸워왔는데 오늘 장에서는 3,038포인트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30포인트 올라주네요. 1% 상승 진행이 되면서 종가상 3,040선 넘어주길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오늘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우리 장에 힘을 보태주는 흐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분위기 괜찮네요. 이 코스피 수급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역시나 이들이 6거래일 만에 동반 매수 전환하면서 지수에 힘을 실었죠. 확연하게 연초 대비해서 개인들의 매수 강도가 약화되다 보니 중립적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에 대한 시선을 바꿔줄 때마다 지수는 올랐습니다. 오늘도 매한가지죠. 개인들은 지수가 올라올 때 팔자, 수익을 좀 챙겨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걸까요? 지수는 오르는 날 꼭 개인들은 매도로 대응합니다. 4,400억 정도 팔자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 외국인은 2,400억, 기관 측에서는 2,000억 정도 사면서 모처럼 6거래일 만에 그들의 쌍방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급적인 흐름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열어보실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상승불 켭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큰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1% 이상의 상승 확인되네요. 오늘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실시간 가장 많이 사는 종목군에 SK그룹주가 곳곳에 눈에 보이더라고요. SK텔레콤, SK하이닉스 그리고 지주사 SK까지요. 오늘 그들 모두 강한 움직임 나오고요. 네이버도 강보 확권, LG화학이나 삼성, SDI와 같은 배터리주들도 오늘 올라서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 지금보다 배터리 수요는 30배 정도 폭증할 거야 뭐 이런 이슈 낸 덕분일까요? 아니면 그간의 우려가 좀 과했다라는 분석일까요? 오늘 올라서고 있죠. 삼성, SDI도 2% 가까운 상승 확인이 됩니다. 현대차는 상승에 동참하지 못한 채 1.6% 밀려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장은 하락권의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그동안 양호한 흐름을 보였었죠. 그랬는데 오늘 장은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게 흘러갑니다. 3월 달 코스닥의 상승 흐름을 보니까 6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된 상승을 보였더라고요. 급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야곱야곱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은 코스닥에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건 올라가는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한쪽의 쏠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게임주들이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네요. 956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특징주 들여다볼까요? 조선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초부터 계속 조선주가 상승 특징주로 자주 거론이 되는데요.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등에서 계속한 연초부터 빅사이즈 수주 소식이 들리죠. 이번엔 삼성중공업이 3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대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덕분에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강화된 덕분에 조선주와 해운주가 오늘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큰 탄력 기록하고 있네요. 11% 정도 올라가고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7% 내외 급등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박앵커의 도전주이기도 하죠. 펜오션을 포트에서 빼고 한국조선해양을 담았었습니다. 3월 8일경에 오늘의 급등으로 인해서 일단 포트 내에서 수익은 한 18%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올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도전주를 끝으로 해서 특징주 봤고요. 다음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요. 상승 특징주 하면 요즘 효성 붙은 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효성 화학이나 효성 TNC 대비해서 못 올랐지만 그래도 그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이 종목 효성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탄소 섬유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다 보니 더욱더 강하게 오늘 올라주고 있는데요. 8.6% 상승세 41만 원권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어제까지 한 70% 정도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만큼 올랐는데 효성 TNC나 효성화학은 그보다 더 올랐다니 얼마나 효성그룹주 흐름이 좋았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 특징주로 효성 첨단 소재까지 골라봤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봤고요.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한 이슈 나눠볼까요? 2분기부터 시장은 더더욱 조정을 받을 거야.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일부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2분기에 2,850에서 3,300 사이의 움직임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들이 꼽고 있는 불안 요소, 외국인 수급이 불안하고 금리 우려 계속되고 또 공매도 부분적 재개가 5월부터 있다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거야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 간의 마찰이 강화되다 보니 상승세를 막을 거라고 내다보는 거죠. 하지만 이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2분기부터는 지수 올라갈 거야, 시장 나아질 거야라는 목소리인데요. 4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새로운 불안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요인들이 이거죠. 금리를 제외하고 본다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점, 유럽을 중심으로. 그리고 서방 국가와 중국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 규모가 생각보다 커서 그게 되려 증세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부터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증권가 의견에서는 이러한 우려 요인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라고 말합니다. 어떤 근거인지 지금부터 한 번씩 들여다보죠. 과거에 지금 증시와 유사한 시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흐름인데요. 2009년도에 지수가 크게 올라오고 나서 2010년도 상반기에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다시 한번 지수는 크게 올라가는 상승장이 연출이 됐다. 고로 지금의 조정은 박스권의 흐름이 끝나고 나면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닮아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게 닮아 있는 걸까요? 2010년도, 2021년도 증시 여건을 비교한 목소리를 보니 2010년도에 기저효과 부양책으로 경기 회복 초기였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 중심 저금리와 완화적 통화책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우려 요인은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긴축이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다 동일하고 요것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재확산, 중국 외교 충돌.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대내외적인 악재를 딛고 대세 상승장이 나타났던 만큼 지금도 이걸 충분히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근거인가요? 열어보시죠. 코로나19 재확산? 이거 사실 1, 2차 확산 때보다는 훨씬 약하잖아. 그리고 백신 접종하고 있잖아. 결국 우리가 지난해 계속 겪었던 것처럼 이건 또 다시 내려갈 거야 라고.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서방과 중국 간의 외교적 충돌 혹은 바이든 인프라 정책으로 인한 증세 부담, 이것도 결국 경기나 기업 이익을 훼손할 만한 악영향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 회복의 지연일 뿐
훼손이 아니다. 다만 기다렸을 때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점에 우리는 기대해 봐야 될까요? 기댈 언덕은 사실 이익이고 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해 대비 약 5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대비해서 그 이익 전망치가 2조 원 정도 더 올라가고도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코로나 반영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는데 이 백신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결국 이익 전망치는 더 빠르게 올라갈 거고 우리 지수는 그걸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코스피 상단 전망치를 조금씩 올려잡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의 의견을 보면 코스피 3,500 정도 전망한다. 2분기에 결국 주당 순이익 EPS가 올라가면서 증시 밸류가 개선될 것이고 골드만삭스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코스피 예상 밴드를 올렸습니다. 3,700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상향 조정을 내놓기도 했네요. KB증권의 조금 자세한 이야기도 눈에 띄었어요. 강력한 상승장 재현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근거는 강력한 대세 상승장이 2번 나타났는데 모두 4개월간 15% 이상의 하락을 보인 후 올랐다. 2분기 중반까지 조정받다가 부양책 효과를 토대로 강력한 상승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됐으면 좋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은요. 그럼 우리는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2분기부터 상승장이 재현된다면, 2분기까지 조정이 계속된다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나의 투자 선택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으로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증권가의 목소리 정리해드렸습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